야, 1시 12분이다. 12월 1일 월요일 1시 12분. 콜라 한 병에 군고구마 하나 가져왔죠. 고구마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더라고. 야, 누가 여기 로그인 한 흔적이 있는지 몰라도 로그인 실패가 하나 있네. 나 로그인 안 했는데 로그인 누가 했나 보다. 야, 배우나 못 배우나 세월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대요. 할 수 있어야 돼. 야, 액션 코드 없이 털털 털렸댄다.
야, 근데 이 사람은 여자 이분 생일인가 누가 이거 대한민국에 와 있을 거야 아마. 저는 대한민국에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입니다. 어, 이 녹음 테이프는 그 오래전 얘기인데.
하정일 위원장 처조카인 고 이한영 선생의 추모 기간입니다. 그 청년의 죽음이 우리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정말로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려고 또 통일을 위해서 이해하고자 했던 이 청년의 뜻을 기리고자 저희들이 추모 주간을 선포를 하고 전 국민들이 좀 동참하는 가운데에서 좀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 뜻을 이어받자 이런 취지로 추모 주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영 씨는 살아생전에 그 미국을 참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몰라서 이한영 씨의 출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국가기관이 막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많은 갈등 관계가 있었고 그러면서 정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북한에서 파견된 건 테러 분자들에게 노출된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명백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가족들에 대한 보호 업무도 국가가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심까지 지금 승소를 했는데요. 대부분에서 아직 계류 중이어서 가족들이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죠. 수년이란 세월이 흐른 요즘 하루하루의 삶에 무쳐 지나가면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인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긴 하다. 이 세상에 진실이 있고 선이 있고 양심이 있다고 믿기에 대법원 또한 저희 손을 들어주리라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한영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없어. 만난 적도 없겠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게 봤겠냐, 내가. 근데 우연찮게 비슷한 사람을 하나 봤어. 어디서 봤느냐? 북문에서 그 KT 전화국 그 쪽에 보면은 KT 전화국 좀 위로 올라가면은 그 옛날에 그 수성 서점이라고 하나 있었어. 서점이 하나 있었어. 그 아저씨가 하던 서점인데, 그 아저씨가 하던 서점에서 내가 책을 저기 보려고 들어가서 책 구경하면서 있었거든. 근데 어디선가 들어온 남자가 있었어. 남자가 있었는데 비슷해. 여기
여기 뭐 이렇게 아까도 맛집 하는 이제 만나러 갑시다에 나왔던 그 모습대로 그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고. 나는 못 들어 관심도 없고. 그래서 서던 주인하고 얘기를 하나 봐. 정확히는 몰라. 내가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있나 봐. 그래서 그때 보고서 주변으로 이렇게 나가서 볼 적에는 그 택시 타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노인네들이었거든. 젊은 사람인지 몰라도 난 노인네로 봤어. 노인 둘. 거기 젊은 놈들이 있었나 보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귀순 이후 북한이 공언해온 보복 위협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귀순자 이한영 씨의 권총 피격 사건이 북한 보복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대북 경각심이 새롭게 점검돼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북한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로 지난 82년 귀순한 이한영 씨의 권총 피격 소식을 박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괴한들의 총격에 쓰러진 이한영 씨. 총격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소생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입니다. 저격 총탄은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있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신라 같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괴한들의 권총에 피격당한 것은 어젯밤 9시 50분쯤 임시 거처로 사용하던 김모 씨의 아파트 문 앞에서입니다. 바깥에 지금 누가 싸우나 보다가 빨리 좀 올라와 버려서 올라간 거거든. 피 흐르니까 구멍인지 뭔지 뭐 이만큼 내밀었는데 이 씨가 피격당한 14층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이곳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옆으로 권총탄피 2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비디오폰을 통해 밖을 내다보던 같은 층 남모 씨는 쓰러진 이 씨에게 다가갔을 때 이 씨가 손가락 2개를 펴며 범인이 2명임을 표시했고 간첩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공이 열려 있었고 그다음에 환자 상태가 굉장히 호흡이 거칠고 뇌를 다쳤다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이한영 씨. 답답한 침묵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전식. 그래서 죽었대요. 체격이 좋은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고 있나봐. 2명이 아니라 3명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걔가 모르는 거야. 김정남에 앞서 20년 전 북한에 암살당한 외사촌 이한영 씨 살해범의 정확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최순호란 공장명으로만 알려졌었는데 범인이 왕문성이란 이름의 북한 공작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작원은 북한으로 돌아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97년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를 살해한 범인의 정체는 그동안 북한 대외연락부 소속 최순호란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사건 몇 달 뒤 체포된 부부 간첩 최정남 씨를 통해 얻어낸 정보였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범인의 정확한 공장명은 이순호였고 대학 시절 쓰던 가명은 왕문성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직 난파공작원 김동식 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공작 부서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CCTV 찍힌 거를 이제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순호라고 하는 공작원이 맞더라고요. 원래 홍시성을 가졌던 왕문성은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18기로 졸업한 뒤 노동당 대외연락부에 소속돼 대남 공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 홍씨라고 하는 게 맞는가 봐. 홍씨라고 하는 게 맞나 봐. 얘네 분명히 홍씨라고 해서 홍씨가 맞는 것 같아. 원래 나병 씨라고 나오거든. 얘가 통화성에. 나병 씨라고 얘기 나와. 많이 만난 경우도 없을 거예요.
남해상 루트로 침투한 왕문성은 이한영 암살 뒤 다시 해상으로 복귀해 영웅칭호를 받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대외연락부 과장 직급으로 활동한 뒤 현재 거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홍씨야. 홍씨가 맞나 봐. 내가 볼 때는 이거 홍씨가 맞는 것 같아. 분명히 홍씨라고 해. 그 남영씨. 그런 것 같아. 이거 왕문성이라고 말하지만 남영씨가 그랬어.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있어.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한영 암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7년 2월 15일 밤 9시 45분경 한국 분당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의 공작원 2명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리자 공작원들은 남자에게 다가가 회유를 시도했죠. 하지만 남자는 황급히 계단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공작원 중 한 명이 남자의 머리와 가슴에 실탄을 발사한 뒤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죠. 이 과정을 목격한 남자의 지인 증언에 따르면 남자가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다름 아닌 간첩이었습니다. 그 후 남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곧 내사 상태가 되어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이길래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공작원 즉 간첩에게 살해당한 걸까? 그 생긴 모습은 헐출해. 이렇게 시커멓지 않더라고. 내가 보는 얼굴은 이렇게 좀 어두컴컴하고 시커먼 얼굴이 아니야. 어두컴컴하고 시커먼 얼굴이 아니라 좀 맑어. 저기 때 없이 그런 얼굴이었더라고. 하여간 TV에 나온 저거 얼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 아주머니, 저기, 대한민국에 왔던 것 같아. 왔어. 저기, 그 하나에, 저기, 대한민국 거기, 취업한 분 중에 이렇게 생긴 분 있나 봐. 난 그렇게 보고 있어. 버스 가다가 시태에 본 것 같아. 애들 있나, 뭐도 있나, 그러면서 있던데. 네, 이번에는 이한영 씨 피격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범인들이 이 씨의 주소와 귀가 시간을 알아달라고 부탁한 뒤에 심부름센터에 수고비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은행에서 수고비를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 회로 화면도 확보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오늘 CCTV에 잡힌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용의자가 국민은행 동대구 지점 창구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용의자는 온라인 입금증과 함께 은행 창구 직원에게 건네줍니다. 이 용의자는 20대 후반이며 신장 170cm, 뒷머리가 짧고 얼굴 턱 부분에 살이 많은 편입니다. 용의자는 경남은행 마산 지점과 국민은행 동대구 지점에서 온라인으로 서울의 모 심부름센터에 수고비를 입금하면서 김상현과 최경철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앞서 수사당국은 범인이 서울역 앞에 한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이한영 씨가 임시로 기거하던 분당의 김장현 씨 집에 전화를 걸어 이한영 씨의 핸드폰 번호 등을 알아내도록 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 이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어온 40대 남자를 추적하는 한편 수사관을 마산과 대구에 급파해 온라인을 통해 수고비를 송금한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또 지난해 11월 이한영 씨의 전 주소였던 성남시 정자동 동사무소에 이모 씨가 찾아가 이한영 씨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간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동사무소 측은 이 남자가 피격당한 이 씨가 밀린 카드값을 갚지 않아서 채권 확보에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 등본을 뗐다고 밝혔으나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자가 근무한다는 서울 종로의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시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일단 CCTV에 잡힌 용의자의 몽따주를 작성해 전국에 수배하고 이한영 씨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간 사람의 신원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 안기부가
이미 지난 17일 심부름센터로부터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늘 저녁에서야 이 사실을 통보하다 공조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분당경찰서에서 MBC 뉴스 이성주입니다. 이한영 씨 피격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사용된 총기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수원시에서 수영중학교 그 아래쪽에 보면 수영 서점이라고 있어. KT에 가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정자동 쪽에서 그쪽 남문 쪽으로 가는 버스 거기서 내가 그 느낌을 받았거든. 그렇게 뭔 저기 하면서 놓이네. 그럴 수 있던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다. 하여간 그 사람이 쫓고 있나봐. 그게 어디 뭐에서 들어왔다가 저 서양거리에다가 나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나봐. 내가 그럴 때는 그렇게 보여.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남의 거 이렇게 열심히 또 두드려봤어. 내 것도 아니야. 내가 저게 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한영 씨에 대해서 미안하게도 내가 좀 그렇게 봤어. 몰랐어. 나는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몰라 누가 누군지. 그리고 황정엽 씨도 맨 처음에 몰랐어. 맨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들끼리 노인네끼리 또는 경호원끼리 그러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누군가 지켜주고 보호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내 볼일 모르고 왔다 갔다 올라갔다 갔다가 몇 번 본 게 전부야. 그리고 그 누구야 여간첩이라고 해서 비행장에 있는 장교 그걸 꼬셨대. 원종아하고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하고 그 속에서 그 하수인 중에 또 누구야. 그래서 김다운인가 다운인가 하면서 있던 그 아이하고 또 나머지 애들도 많아. ADT 캡슐 보안원인지 뚱뚱한인지 그런 다운이랑 같이 놀고 있는 애들. 그런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 그리고 또 그 기자 누구야 있잖아. 기자 노인네 여자분 하고 해서 만나고 뭐하고 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구야 거기에 또 누가 있어. 태영호도 쪽벌나무로 해서 한번 거기가 앉아갖고 가는 신문 펴놓고 가는 그런 것도 있고. 야, 그랬다. 난 몇 번 죽었다 깨어났다. 몇 번째 그러는 거 있는지 전철 타면서. 이상한, 대한민국 돼가고 있어. 그러면서 있는 건데. 말도 못하겠고.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냐, 난. 그러면서 있던 건데. 그리고 오해선 씨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봤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이야. 그 접촉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또.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나봐, 또. 간첩인지 뭔지 몰라. 제주간첩 그 노인네 갈 적에 또 누구 만나고 갔어? 그러면서 있고, 누군가 만나서 뭐하고, 전달하고, 뭐하고, 얘기하면서 가고, 그러고 있어. 탈북해 있는 애들을 만나서, 뭔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내용이 있어. 그거 알 수 없지?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난 수원시 살면서 별로, 왔다 갔다 저기 안 하는데, 나한테 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나한테 알 수가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도 그러고 다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탈북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럴까. 탈북만 한 게 또 아니야. 중공 애들도 엄청 많아. 두원족 애들도. 맨 처음에 몰랐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알 수가 없어. 관광하러 온 줄 알았지. 그때는 아니야. 춘전이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원흉이 있어. 원흉이 있는데 그걸 못 밝혀. 누가 그렇게 하고, 누가 그렇게 하는지도 안 밝혀.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정선 것만큼, 이 국민 생명을 그냥 등한히 여겨, 모두가. 그런 식으로 느껴보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래? 당하고, 죽어가고, 그러면은 다 그 모양 그걸로 있는 거야. 죽은 다음에 소용없어. 모든 것이 이제 마감이야. 생이 그렇게 죽어간단 말이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야. 죽어가니까 죽었지. 죽은 놈이 적인지 아군인지 살려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내 신세가, 어니면은 그렇게 됐어. 누가 알아줄 거야? 누가 증명서 들고 어떤 새끼가 죽이려고 했다가 그 죽이려고 한 새끼가 누구야? 간첩이야 누구야? 네가 어떻게 알아, 이 자식아? 그래서 수원시도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야. 자, 그리고 저기 월북 가신 그 최모모, 그 아버지가 뭐 장관이었다고 하면서 있던 그 최모모, 그 사람도 대한민국 지하철 저기 전철 타갖고 그 누구 만나갖고 거기서 얘기하면서 월북할 거냐 물어보듯이 그렇게 있고, 그래서 월북하고 데려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 난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김정남이 그 저기 쿠알라룸푸르에서 죽을 때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흐엉과 아이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들 그 모두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다가 그걸 튄 것 같아. 그렇게 알고 있어. 난 또 여기서 그 하면서 놀고 누구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전에도 흐엉 오기 전에도 그런 먼저 했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있는 거야. 여자가 먼저 있다. 그런 여자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야. 그 누구겠어? 그럼 다 전부 다 이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일을. 거기에 나오는 홍 씨도 남의 홍 씨야. 승학이라고 해서 있잖아. 남의 홍 씨야. 그 우리 집 애들이야. 제국파는 아니지만 그 저쪽 그 옆집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거기도 내가 어디야? 똥강 아파트 우드 카운티 강도에 있는 우드 카운티 거기 경비로 있을 때 보안을 있을 때 거기 당했어. 내가 또 가스 그래서 당한 거야. 그래서 바리고 뭐고 막 가고 죽었고 별짓을 당했다. 한두 번도 아니야. 거기서 KT 사장 그쪽 거기도 있고 저쪽에 국정원 애들도 옆 건물 저기도 있고. 에이씨 거기에 또 걸그룹 있잖아. 걸그룹 효리인가 누군가 그 있어. 시스타 그 저기 그 노래하는 애들 그 저기 흐엉가 거시기가 놀러 왔다가 그 오일러 왔다가 그 저기 해서 다운이 그쪽 관계되어 있는 아주머니도 있고 해서 거기서 가시 같은 이상한 독 바르고 별짓을 다 당했다. 야. 그리고 발레리움이라 했더니 이상한 아줌마가 와서 칙 부르고 가갖고 그런 내용도 있고 가다가 아주머니 꼬꾸라져갖고 구급차 실려서 가고 그랬던 거야. 나는 제대로 그 소득도 안 되고 제대도 안 되고 저렇게 했는지 참 더러워. 그만큼 잘 안 됐어. 내가 흐엉한테 이런 얘기 하려고 했어. 너 임마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은 살 수도 없어. 나는 사람감이야. 그런 일 하지 마라. 나쁜 일이다. 어울려 놀지 마라. 난 유출하려고 그랬어. 다음엔 발뺌도 하지 못하게끔. 그 이상한 애들이야. 한마디로 했어. 그래서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불려 들어와갖고 그때 112 신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건데, 자기가 그때 좀 느꼈을 거야. 독가스 그러면서 하승만 가스 뭐 그러면서 있던 거 조금 그냥 눈치챘겠지.
내가 외국어를 잘 못하니까. 원. 응? 111로 전화 걸어라. 근데 그 생각은 못했어. 제가 한국에 있을 줄 알았더니, 어디로 갔잖아. 그 어디로 갔는지 몰랐지, 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가서 김동남은 죽이려고 가는지, 그거는 몰랐어. 그놈 오빠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오빠인지도 모르겠고, 그 내용이야. 거기다 쓸려다가 안 썼어. 어느 보고 있구나 해갖고 안 적었지. 야, 그래서 애들이 그러는데, 응? 그런 내용이 있다. 야, 나 알고 보면 참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어. 여러 번 죽었어, 나. 한두 번도 아니야. 독극물에 죽어. 보고독에 저기 가서, 또 화생방 거기에 이상한, 하얀 가루에 또 당해. 심정지야. 운전하고 가는데, 누군 옆에서 가면서 젊은 애인데, 여자하고 남자. 그 젊은 남자가 여자한테 그 가루 주면서, 그걸 던지라고 하는지 몰라도, 그 창문 열고서 휙 뿌리고 가더라고. 여기 막 콜록콜록, 심장 멎는 줄 알았어. 창문 닫고 뭐 다 닫고 해서 물로 생수 같길래 시럽하고 생수 같길래 워그 닫고 벌치지도 않는데 가시지 않더라고. 뭔지 몰라도 들어온 조심해야 돼. 정신 이상도 되고, 이게 뻥뻥뻥 정신도 되고, 그런 내용이야. 그 하얀 가루가 이상한 거. 그리고 내가 그걸 경비실 옆에 쓰레기통이 있어갖고 거기 비닐봉지에 넣었거든. 그 경비실 문 옆에다가 놓고 간 거. 어느 아줌마가, 아가씨가, 여자가 그걸 던지려고 그러는지 손에 자꾸, 붙잡고서, 누구 이렇게 뭐 신랑인가 있어. 그래서 잡아놓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 한참 서 있다가 간다고 하길래, 보관할게요. 그러면서 하더라고. 안 된다고, 보관 안 된다고 했지. 경비실 창문 앞에다 놓고 갔더라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경비실 뒤로 해갖고 쭉 가서 뒷문으로 나가더라고. 그거 CCTV 좀 따려고 했더니만 그것도 안 되고. 그랬어. 그 아가씨가 이상해서 그 CCTV 따려고 했더니만. 그때가 저기 누구, 그 꽃뱀인지 뭐지, 이씨 아주머니 때 방문했잖아. 그 법무장관, 김학인가 뭔가, 저기 뭐, 박근혜 때. 저기야. 그래서 그때 와갖고, 아주머니, 김학이? 그 사람 부인이 와갖고, 그쪽 1층으로 들어가갖고, 아줌마가, 이씨 아줌마 슬렁슬렁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그런 내용도 있어. 그리고 애들이 저기 와서 경찰인지 뭔지 와서 동영상 CD 같은 거 가지고 가고 그러고 있더라. 그리고 저기 그 아파트에 진짜 참 많은 일을 겪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그 이상한 애들이, 젊은 애들이 특전 산지 몰라도 같이 몰라 젊은 여자하고 젊은 남자가 와서 성관계를 해갖고 저기 인테리어 다시는데 성관계 해갖고 가서 콘돔을 그 병원에 나무에다 톡 던져고 이제 거기 이상한 거 저기 좀 후려서 던지라고. 콘돔 안에 뭐 액체가 있어. 근데 누르시면 하는데 연기가 부르르 나더라고. 콘돔 바깥으로. 그걸 뭐 주워서 버리라고 그러는데 이상한 놈들이야.
그 연기당 뭐 하는 걸 왜 주우라고 하는지, 난 이상한 애들이면 시키고 있어. 그거 왜 줘? 저 주는 것도 없이 맨손으로 가지고 어찌 만져? 참 싫어하는 놈들이야, 그러고 보면. 그리고 거기에 복제견도 있다? 복제견 큰 놈 저기 봤어. 그 누구야? 과학원장인가? 그 집도 거기에 있더라고. 그것도 말이야. 강아지 참 잘 크고 있는지 몰라도 재밌는, 잘 복제했더라고. 별 특별한 게 없더라고. 내 겉으로 봤을 땐 이상 없더라. 복제기 엄청 큰 애 있어. 그리고 저기 뭐야, 그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게 뭐였지? 오원충이 거기 맞은편 아파트 정류장이 있거든? 건너가고 정류장. 거기서 어떤 여자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이게 전 망언하라 뭐라 그러면서 시비 붙고 있던 그런 것도 있어. 경찰 불렀는지 경찰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도 이상한 놈들이 많아. 그 뒤에 국정원회가 있었는지 간첩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물어보는 새끼 그거. 그리고 저기 탈북한 남자 그거 맨날 저 자동차에다가 이상한 무전기 갖고 가지고 다니면서 엿보는 데서 그거 젊은 남자 지금 유출을 하잖아. 지금 미국 갔는지 다시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새끼 그거. 그런 새끼 그거 대관령까지 쫓아오대. 제천의 대관령 누구였더라? 가기 전에 누굴 봤더라? 내가 탈북한 여자애들을 봤는데, 그 휴게소에서 탈북한 여자애를 봤어. 그때 그랬어. 그러고, 거기 가니까 나오니까, 밥 먹고 나오니까, 나가서 제천 쪽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 있는데. 이상하네.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보지도 듣지 못한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그런 동네가 됐어, 수원시가. 중공, 조선조, 탈북한 사람들, 전부 천지야, 여기가. 여기 앞마당이야, 그냥, 어떻게 된 게. 그건 이상한 건 많이 보게 되는 수원시였어. 아유, 이 대한민국이 정치하는 놈들이 전부 다 이상한 짓 해갖고 그렇게 되는 건데도 누구 하나 아는 거 없어. 전부 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연쇄살인마 강모모 그 가면서 주유하고 저쪽에서 주유하면서 가스 주유하면서 그러더라고. 여자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있더라고.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그다음에 경찰 갖고 수사대 갖고 CCTV 보고 다 그랬어. 자 거기에 또 있다. 거기 주유할 쪽에 가스 넣을 쪽에 스트레스 타고 가서 전화질 하면서 그 조선족에 이제 저기 여러 가지 후에 두렵했는지 그러면서 있는 그런 것도 있어.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만나러 갑시다에 그 납북해갖고 간 여자 있잖아요. 석고인지 두루마리인지 해갖고 강남에 오피스텔에 있다가 아니 고시원 있다가 끌려가네. 그 멍석마리에서 갔는지 몰라요. 그 남편이 국적이 중공인이래요. 맨 처음에 혼자 오다가 나중에는 전화질 하면서 오다가 혼자 오다가 나중에 스트레스인지 뭔지 그 승합차 끌고 어느 빼빼 마는 저기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근데 그 빼빼 마는 그 저기가 나중에 어디서 봤냐면은 영통에 신영통 쪽에서 아파트 쪽에 그 국정원장 서 누구 있잖아. 그 사람이 걸어가고 그 버스가 그 스트레스 거의 운전한테 키빼빼만 하는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안 봐도. 모종이 뭔가 있나봐. 잠깐 전화신이 엄청 해갖고 모르는 애들이 없나봐. 탈북해갖고 저기 해갖고 아주 가져 놀더라. 야 그 사람이 중공 애들이.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쪽에 탈북한 애들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캄보디아 애들처럼 그러고 있나봐. 캄보디아 애들처럼.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야. 캄보디아 애처럼.
놀고 있어요. 야, 그거 말고도 엄청 많다, 야, 이거 보면. 아유, 대한민국 징글징글해요. 그건 내가 엄청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엄청 많아. 하여간, 그걸 어떻게 다 한결하면서, 사실 고백을 할지, 그것도 의심스러워. 야, 거짓이 아닌 사실을 얘기할 적에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으면 편하지. 말로 해서 누가 믿어주냐? 그러면 새끼들은 믿지도 않고 오히려 거꾸로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엄청 많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좋게만 보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아휴, 그러잖아. 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문제다, 문제. 그래서 항상 조심해라. 그런 내용이야. 야,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어쨌든 살고 보자. 그러면서 있는 거야. 살기 위해서 있어보는 거지. 그리고 용인에서 용인에서 셰프 저기하고 어느 저기에서 거치게 해갖고 청부살인업자 그러면서 있는 거잖아. 그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고. 그때는 주차 부스에 앉았는데 밤하늘에 비가 오잖아. 천둥번개 치지 않아? 천둥번개가 오면서 꽝꽝꽝 치면서 내가 주차 부스에 앉아 거기를 그냥 때려 박더라고. 야, 번쩍하는데 온 세상이 그냥 밝았다. 죽는 줄 알았지? 다른 사람이 나보고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도 조선족 애가 거기 탈북한 저기가 그 주차부스에서 근무하려고 하거든. 근데 내가 근무를 거기서 빼줬지. 내가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주차부스에 어떻게 했냐? 발을 땅에 닿으면 안 돼. 대충 어떻게 했냐면 공중부양을 좀 했지. 의자에 앉아서 공중부양을 했어요. 됐으면 앉았고. 어차피 번개 칠 거니까. 어떡하냐. 살고 봐야지. 들어가라고 하긴 하고. 개새끼들이란 말이야. 아니, 나쁜 새끼들. 야,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FBI인가 어디게 미국 대통령인가 어디에다가 KILL 이메일을 쳐갖고 날리면은 쫓아온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 했다. 해라거나 말거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이 간첩이 많아 대한민국에.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쪽에 있던 아파트가 빨간 마티즈 아버지인가 빨간 마티즈 그쪽 국정원 직원 거기 있던 데인데 애들 저쪽 끄트머리 1층에 있던 그 집을 줄 알았어. 하여간 조심해야 돼. 대한민국 아파트가 이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별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해. 조심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 알 수도 없잖아. 그리고 뭐라고 제지하거나 뭐라고 하면 욕 더럽게 맞아. 오히려 거꾸로야. 난처해.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더럽게 어려워. 조심해야 돼. 짜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치지 말아야 돼. 다치는 사람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썩은 음식, 지나간 연도 쓰인 거, 우유 같은 거, 그런 거 주는 사람도 있고, 여기가 무슨 적인지 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도 있고 그래. 조심해야 돼. 잘못 먹고 배탈 나고 먹지를 말아야지. 그랬지. 받지도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다. 그런 내용처럼 똑같은 거야. 기울백, 기울백이란 말이야. 모든 걸 되돌려서 봐야 돼. 되돌려서 봐. 맨 처음에 그런 적 있었냐? 대한민국 그렇지 않았어. 동네가 이상하고 이상하게 간다고 그러면서 있던 거. 그게 언제적부터야? 갑자기 이상한 놈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있다고 그런 것도 언제적이고. 이 대한민국 문호 개방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 공작관들이 중공에 가갖고 그런 개지랄 하든 소지랄 하든 알 것도 없지만은 상어 교류를 해서 대한민국에 그런 중국 애들이 왔어. 중공 애들이 왔어. 별짓을 당하고 니들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 모르면서 있는 대한민국들 어떻게 할 거냐고. 경찰은 뭐 핫바지야? 얼마나 바쁜 게 경찰인데. 연쇄살인, 토박살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수원시에서 한두 번이냐? 대한민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좀 똑똑해져야 돼. 대체 뭐 어디서 어떻게 뇌물을 처먹었는지 몰라도 국민 죽어나가도 모르고 지들끼리 수덕수덕 그러고 뒤처리해서 사람 죽으면은 화장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수원시야. 그 공고도 안 내. 몇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발표도 안 해. 이놈의 새끼들 수원시도. 수원시, 동탄, 용인, 저 오산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런 놈들 투성이야. 범죄인들, 깡패들, 간첩 같은 놈들, 이 공주해갖고 독극물 뿌리고 다니고 뭐 별짓을 당하는 애들이 엄청 많다. 마약도 있고 보이스피도 있고 없는 게 없어. 그리고 저기 뭐야 저쪽에 화성시 아니 저기 그 아니지 저기 어디야 요쪽에 그 메탄동인가 어딘가 거기 그 오피스 아파트에 정모모가 있어. 국회의원 여자 있는 수원시에. 그게 이제 화성시에 가면 화성시 경찰서가 있잖아. 그 마도에 경찰서가 있어. 그 사람이 경찰서 그 저기 노인네하고 시비 붙어갖고 노인네가 너 죽여버리는 거냐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잖아. 그 노인네가 거기 바로 거기에 와서 국회의원 뭐 저기 하면서 떠들고 있던 그거 이제 쫓아버리고 그랬던 거야. 총 들고 와서 여총 갖고 왔어? 이래 보고 있는 거야. 그 지하청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안녕히 가세요. 그래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저기 저 강교 지구에 강교호수에 그 힐스테이트 강교 힐스테이트가 있어. 거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김다운이가 와서 드론 띄우고 뭐하고 하면서 맨 처음에 거저 초기에 그 경비 아저씨들 그러다가 중간 아저씨인데 저놈의 새끼 저거 이거 안 간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동탄역 쪽에 그 아파트에 살다가 그쪽 경비들도 와서 그 아파트에 와서 그러면서 데려간다 그러면서 떠들고 있던 거. 야, 그놈의 자식이 공고에 어떻게 넣냐면은 교차로에다가 중국인 뭐지 뭐 이렇게 갖고 와서 시험 보고 뭐하고 하면서 다 있어. 그래서 그놈의 새끼 그 저기 뭐야 이 누구 청담동에 그 재벌 거시기 증권 저기
그래서 저기 어머니 아버지 사기꾼이야. 알고 보면 사기꾼. 엄마가 아버지가 키가 크더라고. 키 큰 사람이 들어가면서 내가 왜 들어가시냐고 그랬더니만 어디 쪽에 만나러 온 사람이 있대. 그러시냐고 들어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봤는데 다시 나중에 아주머니가 내려오더라고. 내려와서 누가 있나 없나 보면서 있더라고. 어디 가시냐고 뭐 집을 하나 살려고 하는지 모르는지 몰라 보러 왔다 그러면서 자기 집이 뭐 안양에 뭐 저기 하면서 그쪽에 안양 그쪽에 뭐 어디 아파트인데 그거 좀 파고서 어디 좀 구할래 보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서 들어갔어. 그쪽이 그 실지대 광교 실지대 그쪽에 쭉 올라가면은 그 정문에서 올라가면은 그 산 쪽으로 등산하듯이 올라가면은 그 초소가 하나 있거든. 그 초소 지나서 그냥 쭉 저쪽으로 올라가면은 그쪽으로 한번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어떻게 했느냐? 그거 잡으려고 해서 그 안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CCTV 보고 다 했어. 그러니까 다운이가 옛날에 황장엽을 죽이려고 했던 놈들 그걸 신고했나 봐. 그러니까는 저 국정원 저기 안기부에서 30년 근무했던 그 사람이 아시아 저기 전철 앞에다가 그 사람 같이 두 사람이 서 있더라고. 쭉 옆에 서 있고. 그래서 난 그냥 뭣도 모르고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거야. 내가 한동안 죽었어야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인 줄 알았어 나중에. 다운 저기에서 CCTV 보고 있는데 얼핏 보니까 CCTV에서 보니까는 그 여자 이희 누구 엄마 아빠 저기가 좀 엄마 아빠 그쪽이 무슨 그 엘리베이터 그러면서 그 창고에 먼저 올라가 그쪽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어떻게 못하는 건지 콜록콜록 그러면서 있는지 몰라도 그런 내용이 있나 봐. 엉뚱한 데 들어왔나? 거기가 경비가 세 군데야. 아래가 저는 보안실이라고 그 저기 주차관제 지하 주차장 그쪽 관련해서 출입하는 거 단속하는 거 거기는 전직 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위에는 초도가 두 개 있어. 올라가자마자 하나 있고 저 끝머리에 또 하나가 있어. 두 개야.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두 개가. 그러면서 저 끝머리에 누가 있냐? 옛날에 저기 뭐야 그 검찰하고 관계되는 그 사람이 그쪽에 가서 상주에 있고, 하나는 24단 나왔던 초기에 24단 그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저기 또 그쪽에 있고, 그 엄마 아빠가 올 적에는 내가 그쪽 위쪽에 처음에 등산하면서 올라가는 그쪽 위쪽에 있었어. 휴가 시간이라서 있었더니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묻길래 내가 쫙 보면서 누구시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오신다 그러면서 물어봤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 여기 와서 이쪽 아파트 3동인가? 3동인가 어디 하면서 여자 뭐 그러면서 일로 이사 갔거니 뭐 그러면서 있더라고. 내가 물어봤거든. 주소 우편을 어떻게 보니까 우편함에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오실 거냐고, 빈집 아니냐 뭐 어쩌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자가. 그러고 나서 저쪽에 또 강교 강교가 아니 경기대 보은원 뒤쪽에 가면은 그 중공인 애들이 떼거리에 있던지 그래 보면 이상한 놈도 있고. 아이고 그리고 오산인가 그쪽에 갔다 보면 또 그런 이상한 칠번에는 그런 것도 있고. 무릎 나가면 줄 알았어. 길 건너고 있는데 차가 와서 ปุ๊ 그러고 나서 멈칫하더라고. 좀 튕겼는데 걷는데 별 이상 없어. 그냥 갔는데 나중에 아프더라. 아프긴 저렇게 아프더라. 그래서 그럼 또 넘어가고. 그 한두 번이 아니야. 알고 보면 죽이려 하는 놈도 있고, 마약도 아파트 용인
용인 저 중동망을 뭐 어디 몰라도 그 마약을 길러. 그래서 마약을 키워. 마약을 키워서 아줌마가 와더라고. 냄새나고 뭐하고 한다는 거 하니까 이거 뭔지 받아려. 난 마약? 그 저기 식물 키우는 거 있잖아. 몰라.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그걸 어떻게 알아. 키워보지도 그 마약 냄새 나 맞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건 난 모른다고. 식물에 대해서 내가 좀 아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있었지. 그랬더니 아줌마가 오셔갖고 할머니야. 어떻게 오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키워갔대요. 아니 그걸 어떻게 키우시냐고. 그걸 어떻게 키워봤냐고 물었더니만 탈북하신 분 같아. 아주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할머니 얘기인데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아주머니 하기에는 그렇고 나이가 많아. 그래서 나이가 많고 냄새가 나고 했길래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더라고.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어떡하냐. 환기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고 나서 갔다 오니까는 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냄새가 별로 안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아니 그거 아니 그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마약 그런 거 저게 그렇게 얘기가 하여간 몰라. 주거니 몇분이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 식물을 키우는데 그래서 신고하라고 내가 그랬지. 아주머니 그거 신고하시라고. 본인이 주인이 있걸 말걸 본인이 있으면 신고하시고 아무 얘기하지 말고 신고부터 하시라고. 마약 경찰서에 신고해서 이렇게 내준 사정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한테 신고해봐야 저희가 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은 또 아주머니가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아주머니가 신고해서 자살식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그때 신고했더니만 이 녀석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마약 수사가 함정 수사인지 몰랐지. 그 애들이 지저분하더구만. 한마디로 해서 마약범들이 마약 수사는 또 어떻게 하면 엮어서 먹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나중에 발표가 나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분당인가 어디에 오피스에 그러면서 떨어대더라고. 그렇게 하고. 더러운 새끼들이야. 그럼 아파트에 살면서 그 남자가 바보냐? 그거 모르겠게? 아니, 난 신고하면은 그냥 가서 보고서 잡아갈 줄 알았지. 그것도 아닌가 봐. 아니, 나쁜 새끼들이야, 그럼. 지들만 똑똑한 줄 알아? 바보 같은 소리도. 대한민국에는 범죄가 엄청 많아요. 경찰도 마찬가지야. 이거. 그리고 검찰, 변호사 했던 것도 죽여버려. 대한민국 사회가. 그 동선에 가면은 그 번개탄 튀고 막 죽여버리는 그런 것도 있어. 젊은 애들이. 달리기 잘한다, 걔 녀석들. 못 잡아. 번개급이야, 번개. 하여간. 그 증거 잡아야 돼. 증거를 어떻게 잡아? 촬영했어? 안 했지. 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또 저쪽에 빨간 말태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먼저 여기다가 시차 유기를 여기다가 저기다가 그러면서 세월호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야, 씨, 대한민국 알고 보면 전부 다 그러죠. 연관돼 있어. 트렁크 살인사건 있잖아. 그것도. 그러면서 있고. 이게 뭐야. 미치고 한장알지. 거기만 있는 줄 알았어? 안 밝혀진 살인사건도 엄청 많아. 알고 보면. 대한민국 동네가 이렇게 돼가고 있었어. 야, 옛날 같았으면 살인사건이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나 학교 다닐 때가 찍히고 그래서 마약도 어떻게 보면 동네가 제일 이상하고 자동차 사고 나고 치어서 죽이고 별짓을 당하는 대한민국 수원시. 반성이 없어. 대한민국 수원시는 한마디가 있어. 각성도 안 하고 있어. 인천에 있는 총도 하면서 있던 그 A에 관련해서 반대하고 사람법인 같은, 그렇죠? 등록하려고 한 것도 막아주세요. 그러면서 데모하고. 그 뉴스에 나온 게 언제 얘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기 뭐 하는지 몰라. 저기 A에 관련된 사무처장이 장모인가 개인적으로 뭘 만들어서 했는지 몰라도 그런 내용이 있을 거야. 그 보도가 되다가 또 잠잠하게 없어지고, 이게 다음은 뉴스야, 뉴스가. 응? 이런 게 현실이야. 누가 입막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그러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하고 저기 비서 여자 그 경무원하고 버스 타갖고 남문에서 내가 모르고서 지금 밥 잡으러 올라가서 집에 간다고 가죠. 그러면서 와 오니까는 박근혜하고 거기 경무원하고 이렇게 박근혜가 저 있고 경무원 있고 그 가운데 문에서 하나 두 번째인가 그쪽에 앉아 있더라고. 저쪽 반대편으로 내일은 좀 반대편으로 그쪽에 앉아 있더라고. 둘이서. 그 뒤에는 젊은 애들이 쭉 있고. 그래서 나는 모르고, 그냥 인사도, 저기 하면서 그냥, 내일은 문쪽으로 와서 있었지. 그때면 안 가니까, 차가 안 가. 나보고 자꾸 내리라고 하더라고. 아줌마 같이 내리라고. 그러면서 운전기사가 그러더라고. 나는 몰랐지. 집에 간다고 나. 그러면서 앉아있던데 안 가, 이놈새가. 한참 있는 거야. 그때 뒤에서 젊은 여자하고 남자가 내리면서 뭔가 박근혜 쪽으로 경호원 쪽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도 나가면서 뭘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한참 있다가 누워지는 거야, 얘가. 누워지더라고. 그쪽을 보니까 그쪽도 뭔가 이상해. 그러면서 내가 그쪽이 문제가 아니야. 내 쪽이 중요하지. 난 주저앉을 뻔했어. 그 의자 앉았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 발이 그냥 쭉 내려가는 거. 그런 거 처음 돼 있어. 그 뭔지 몰라 당했지. 내 기억은 그래.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젊은 사람인지 저기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러고 있어. 정신이 없다는 거야, 교육엔. 정신이 없어. 야, 뭐든지 신고하거나 뭐 하려면 정신이 있어갖고 신고하는 거야. 그게 기억이, 번뜩 생각났다가 사흘이 없어지고, 번개불에 콩가 보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뭔 소리를, 하겠어. 아무 소리 못하지. 그럼 뭔가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고, 딴 쪽으로 또 들어가. 이상하게. 그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신경자극제인가? 신경화학, 화생반전 그쪽에 신경자극제라고 해서 나오거든. 신경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 독약이야, 독약. V 시리즈, 킬러. 그것이 하얀 가루, 흰 가루, 그러면서도 있는 것도, 그걸 내가 집에 갖고 와서, 별도로 세탁실에다가 넣고 했더니, 물 뿌리고 했더니, 버리려고, 수유통이 바깥에 없어갖고, 버리려고 했더니만, 냄새가 쿡 나. 창문 열고 뭐하고 해서 했는데도 안 돼. 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고. 뭔가 그러려고 했더니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닫았어. 통에다가 집어넣고, 닫아버려갖고, 만지지 말라고. 이상한 거네. 그러면서 있다가, 기억을 잃어버렸지, 또. 씻고 뭐하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 그냥 저기 하다가, 에이다, 오지마. 그러고, 문 닫고, 나가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방에 가서 침대에 ቁ꾸라졌지. 그런 거야. 그게 용인에 있을 때, 꽃뱀인가 이씨 아주머니, 김학이 방첩인지 공항인지 왔을 때, 그쪽에 있던, 가고 나서 이상한 젊은 아줌마가 손에 하얀 가루, 한 움큼, 여기 가득 묻어갖고, 경비실 거기다 톡 넣고, 간 거. 엄청 많이 넣었어. 그래서 그걸 불어서 바깥으로 쳐내고, 물로 뿌리고 그랬던 건데, 그게 가루가 쭉 날리니까, 바람이 날리니까, 바깥으로 확 퍼져. 엄청나게 가볍게 퍼지더라고. 무슨 눈발도 아니고, 눈 내리는데 눈발이 그냥 바람을 타니까 확 하듯이 그렇게 나가. 야,
내가 잘못했구나 느꼈는데 거기 좀 아무도 없는지 있는지 그거 지나가는 애들 조심하고. 야, 어느 팀에 그렇게 애들이 없다가 있고 그러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것도 이상해. 뭐 연극 부대 같아. 아니, 번개봉적이야.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한두 번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해. 그러면 저기들 희한해. 응? 고정 출연인가? 알 수가 없어. 독가루 전문. 응? 그 아주머니는 완전 독전문이야. 독전문. 나이 드신 아줌마 한 40 됐나? 50 됐나? 그러니까 3, 4, 5인데 그렇게 돼 있어. 뭐 하는 사람도 몰라도 그래. 그러니까 수원시에 옛날부터 여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 같은데, 내가 볼 때 내가 여기 우시장도 있고 내가 국내거 신풍 그러니까 유치원을 여기 구세군학교 다니다가 수원시에서 구세군학교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개천가에 시장가에 갔다 하다가 기억도 없고 해갖고 집에 가갖고 머리 이상하졌다 그러면서 있던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 기억을 못해. 뭐 어떻게 당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상한 놈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거야. 수원시에 옛날부터. 그 학교를 내가 신풍국민학교 다니고 수원 중학교 다니고 수원 고등학교 다니고 그랬어. 그래서 군대를 논산에 갔다가 논산에서 저기 24단 저기 보충제 들렸다가 보충제에서 24단 들어갔다가 24단에서 육군 수송자동차 대대 이따가 중대 소대로 해서 배치받아서 글로 거기서 근무하다가 24단 이제 없어지면서 다른 걸로 바꾸면서 양기사가 없어지고 수기사만 남아갖고 수기사로 해서 나중에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광주 그쪽에 진압부대 그 부대가 그 부대래. 그래서 가끔 유흥소 아주머니하고 남자분들 와서 데모하고 찾아달라 그러면서 이상한 아주머니가 와갖고 그러면서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있는데 난 맨 처음에 그런 부대인 줄 몰랐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독가루나 그런 걸 어디서 봤냐, 느꼈냐, 바로 거기야. 보시연구소 있으나, 그때 감사를 했거든, 국감에서. 보시연구소에서 그 모닝차인가, 그 빨간 차 비슷한 거 하나 있어. 마치인지 몰라도. 그쪽에 이중창 위쪽에 있어. 거기 여자 하나고 남자 하나. 그래서 뭔가, 이상한 소리 하면서 어떤 거. 멀리서 보면 그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까이 뭐 어떻게 하라고 하대. 그래서 가까이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그거 미쳤냐? 거기 왜 가기 이상하면 신고하면 되지. 하여간 모험 심리는 엄청 좋아. 다들. 그래서 거기 반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반장은 무슨 백으로 왔냐, 저기가 있냐 했더니 그쪽이 헌병대장인가, 헌병대 수사관인지 뭔지 그러면서, 그 수사관 저쪽으로 해서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서 있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하이난 쪽에다가 아파트를 사갖고, 그쪽에 가서 한 18년 동안, 2018년 동안 거기 가서, 부인하고 같이 그쪽 중공회인가? 몰라. 그런 것 같아. 중국 사람인지. 그래서 그쪽에 가서 차인가 어쩌고 좋다면서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좋은가 보다. 그러고 있지. 요즘 범죄단지 엄청 얘기하잖아. 그리고 저기
또 해킹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많지. 그런 내용도 있어. 주워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리고 거기 박사장이 바뀌고 와서 젊은 미국인 저기 하면서 젊은 애들이 왔어. 노조 하면서 했던 이거 일본에서 아버지가 노조했던 공론하면서 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다가 저기 업체가 바뀌면서 전부 바꿨지. 그래서 거기서 보고동인가 뭔가 그 앞쪽에 나가면은 거기 있어. 하나 식당이 하나 있더라. 들어가니까 아줌마야. 그 아줌마 또 너 아줌마 이제 계속 만나네. 그렇고 보니까 이게 55타다는 이야기에서 지작자 있는 그쪽 라인인가 봐. 근데 그러니까 저기 맑은 탕 하나 시켰는데 거기다가 그 옆에 있는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 그쪽에는 보고를 시켰나 봐. 그게 이제 칼질하다가 보고독이 약간 묻어서 나한테 그 맑은 탕에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그걸 그냥 몇 번 주워 먹다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어. 머리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화장실 간다 그러면서 앞뒤 무가 못하고 그러면서 쓰러져 정신이 잃어버려갖고 기억해야지. 자동차에 들어가서 나는 두어놓지. 저기요 이상하게 똥동안에 못 들어가지고 살짓 다 했어 그냥. 그래서 거기다 수유통이 하나가 있어갖고 차 안에 거기다가 끈가 하면서 별짓을 다 해갖고 겨우겨우 거기서 더 이상 지혜 못 가고 여기서 못도 먹고 해갖고 그냥 들어놓지. 그러니까는 창문 열어달라 뭐라 그러면서 있더라고. 그 창문을 조금 열고 그런지 몰라도 뭔가 입속에 뭔가 집어넣더라고. 든 것처럼 느껴. 그렇게 조금 낫더라고. 해줄 때인지 몰라도 그런가 봐. 긴 막대로 해서 뭔가 넣어주는지 뭔지 몰라도 그렇고 그래서 저기에 산 것 같아. 뭔지 몰랐어 맨 처음에. 나중에 생각 그렇게 시끄러니까 그러고 있어. 그 같이 저기 먹던 그 젊은 저기가 아저씨 더 하고 얘기하지 마요. 저 죽었지. 그렇지. 난 그 기억도 없어. 그 녀석 어떻게 됐는지. 같이 화장실 들어가서 깨끗거리고 형 어떻게 됐어 그러면서 근데 그 녀석도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같이 먹었으니까 다 그렇게 좀 골로 가는 거야. 그렇게 된 것 같아. 미안하다. 나도 처음 당했어.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가 또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신봉동 쪽에 가서 아파트 근무수 쪽에 그 식당 가갖고 저기 시장 같이 가서 그 음식 먹다가 거기서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어. 음식에 뭐 이상한 거 넣고 그러는지 몰라도 참 조심해야 돼. 대한민국 먹는 양타 갖고 장난치는 놈들 있어. 누가 와서 음식 잠깐 반찬 보자 그러면서 반찬 속에 뭐 이상한 거 집어넣고 액체 뿌리고 뭐 가지 주고 뚝 까면서 그걸 먹어보라 하면서 있는 그런 이상한 놈들도 있어. 야 마법의 쇼인가? 근데 왜 기억을 못하고 눈치를 채점했어도 이게 왜 정신이 그걸 이해 못하는지 알 수가 없네. 내가 더 이상해. 그게 대부분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여자들이 해. 아줌마들. 여자들. 옛날에 그거 저기 뭐야. 남문시장에 그 옛날 그쪽에 그러니까는 그 남문시장 코너 그쪽 옆에 만두집 있죠. 옛날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 같아. 그 아마 조선족인지 탈북민인지 아마 그런가 봐. 뭔지 몰라.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이 전역에 HID가 옛날에 남파, 부파 했던 그런 조직이 수원시에 많이 있어. 있는부터. 그 사람들이 북쪽에 가서 끌고 와갖고 어떻게 해갖고 푸공하는지 몰라도 그런 놈들 소행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 여자랑 살고 있나? 그러보고 있어. 이상하다. 그러면서. 내 의심이야,
그냥 대한민국에 올 리는 없는데 어디서 루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왔을까 고민했어. 국가가 그거 허용해갖고 들어온 거면 발표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거든. 옛날에는 발표를 하고 뭐하고 해서 가족이 귀순에 딱 그러면서 해외에서 딱 와갖고 대한민국이 좋아서 왔다. 그러면 선전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어떻게 한 거지? 그냥 밀리듯이 그냥 한 트럭 아니 한 버스 두 버스 그러면서 줄줄이 가고 그것이 수원시 통해서 가고 야 그 얘기 한 마디 없어. 수원시장은 되게 이것이 바로 수원시 행정이야. 아니 싸가지 그냥 더럽게 없는 새끼들 그래 보고 있어. 이거 다 살인적인 그 내용인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알려주는 놈 없고 가르쳐주는 놈 없고 차까지 해결해주는 놈 없고 당하고만 살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증거 있어? 아유 나쁜 놈들이야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지나간 일이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야. 김진남이 죽기 전에 내가 12월 며칠이라는지 11월인지 12월인지 그때 몇 달 두고서 내가 저기 출근하기 위해서 동산 저기 아파트로 그 미아로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나가다가 당해갖고 골로 갔어. 골로 가서 저기 해갖고 골로 해갖고 겨우 얼굴에 저기 물칠하고 뭐하고 저기 뭐야 그 저기 저 해갖고 하고 그렇지만은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래 보고 있는 거야.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죽었지 또 죽었지 숨 쉬어봐. 숨 쉬는데 가스야. 아이키 그 저기 그 냄새 맡는 건 골로 가는 거야. 가스 닦으면서도 열기가 확 나오게 내가 숨쉬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그 뿌리고 나니까는 뭔가 옆을 보니까는 확 그러고 도망가는 걸. 그냥 벌것도 아닌데 그래서 걷고 있다가 쭉 걷다가 그냥 꽂아졌어. 기억기억 그러면서 걷고 있다가 앞으로 꽂아져서 코피가 쫙 땅바닥에 팍 그 충격에 정신이 좀 들다가 킥킥거리고 그거 나서 없이 가스 맞았으니까 그 가스가 사가지 전에는 안 되는 거야. 죽음이 가스가. 그래서 매연가스나 황 같은 거 내몸에 닿으면 내가 그거 지절촉풍해. 나 죽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몸에 묻었는데 이거 제속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지 가서 청소하고 먹었다가 거기서도 완전 맛이 갔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갖고 기어코 쓰러졌지. 그래서 대충 하다가 그러다가 대련도 여기 하고 처방 이거 더 이상 작업이 못 하겠어. 그 들어가서 조금만 쉬다고 하는데 골로 가갖고 주원이 사니 뭔 개소리 하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어느 아주머니가 여기 코 밑에다가 뭐 묻혔는데 이거 도는 건지 더 하는 건지 몰라도 헉헉헉 그랬지. 왜냐면 가스가 발생하니까. 두었다 놨다 호흡하니까 이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서 막 맛이 간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있어? 없지. 가야지. 그곳에서 가다가 병원에 가시오 그래갖고 나중에 빈센트병 안 가갖고 저기 하다가 그 얘기 하면서 다 벗으라고 이러면서 그 무쇠에 묻었으니까 다 벗고 독가스, 가스 그러면서 벌어졌는데 그 아주머니가 또 와. 그 다른 아주머니가 와서 보더니만 얘가 그런 놈인지 저런 저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당한 줄 알고서 왔나봐. 어디서 소문 듣고. 그 대한민국에도 이게 도와주는 놈 있고 해치는 놈 있고 이게 다 달라. 어떻게 보면 돕는 건지 해치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참 희한해.
글쎄, 우리 꼬맹이가 왔다가 걔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내 저기만 근데 이게 말이 이상하게 안 나오네. 그런 수 있고. 정신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것 같아도 저기가 생각이 안 나고, 그 나중에 어떻게 했냐, 피 속에 그 혈관이 4개인데 심장에다가는 그래서 거기 성민선수 있다가 응급투치하고 있다가 어디로 갔냐, 동수원병원으로 갔어요. 동수원병원으로 가갖고 동수원병원에서 그 임을순 그분한테 받았어. 임을순 그분이 맨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성미센트 병원, 아주 옛날이야. 기독병원 그쪽에서 저 바깥에서 그런 내용과 함께 있던 심장 CPR 그 당시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했거든. 감금을 뭐하고 그러면은 내과 가면 응급실 뭐고 그런 거 엄청난 사람이 와서 거기서 이제 자빠지고 뭐하고 하면서 있던 거 건장한 사람들이. 그래서 심장내과 거기 신경내과 다 전부 다 내려와서 보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하냐 하면서 가르쳐 주던 거 그랬던 데요. 그때 내가 볼 적에는 과장인가 젊은 사람이었던데 지금 다치고 나서 가보니까는 거시기 저기가 전 있더라고. 그래서 성미센터에 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동수원번 있던 분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야. 그래서 아유 성미센터 쪽에 있으면 내가 또 무슨 소리 저기 할까봐 동수원병원 가서 있어 보니까는 또 그렇게 돼서 그런 거. 그럼 내가 또 심장 거기가 이렇게 거시기 하는데 주워 넣었어 그랬는데 선생님이 임 교수께서 이렇게 하자고 이거 했는데 나 괜찮다고 했지. 4개인데 어떻게 1개밖에 살려볼 수 있는 1개인데 나머지 그냥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여버려서 혈관을 아예 막아버리자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니고 그냥 석회를 시켜갖고 막아버리고 1개로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팔로에서 쭉 넣어서 이쪽에 심장 그쪽으로 했다가 빼내는 거야. 그쪽에 저기 해갖고 다. 그래서 이거 뺄 적에는 한 번에 못 뺀대.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빼는 거야. 그랬더니 젊은 임 교수께서 내가 빼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더라고. 그랬더니 김남이 부인 그건 그 사람도 이제 심장 수술 조영수를 하다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때가 성미시대병원이었나? 아주대병원 있다. 아주대병원에서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중리살인 하면서 그랬던 거야. 난 별것도 아니고 조영수 이렇게 해서 뭐 저기 하는 줄 알았더니 뭐 아닌가 봐. 그지 사람 잘 살려주시오. 그런 내용밖에 없었거든. 살려서 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못 빼고 중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빼다가 죽는 줄 알고 딱 우리 꼬맹이가 보더니만 겁나서 와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지 말고 뺐어. 딱 들어서 이상하게 저기 해갖고 했는데 또 지나가서 보고 잠깐 맛이 갔다가 들어왔지. 그런 내용이지. 그냥 독가루가 묻어서 나온 거야. 혈관 속에 그게 들어갔나 봐. 지금도 혈전이 몸속에 피 속에 있어. 그래서 백신이나 그런 건 맞으면은 이 백신 가루가 이거 들어가서 그 혈전 그런 걸 녹이나 봐. 녹여서 덩어리가 막 들어가니까 혈관이 막히고 그러면 마비가 되고 죽어가고 그런 경우야.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으면 안 돼. 우리 어머니도 내가 모르고 바이러스 코로나19 때 한참 유행할 때 나가면 죽고 안 했으면 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백신 한번 맞아보자고 했더니만 독감 백신 맛이 갔어. 치과 가서 독감 백신, 내과 가서 독감 백신, 치과 가서 이빨 빼다가 맛이 갔어. 우리 어머니 그거에서 그래서 치과 의사가 CPR 하고 내과 가서 저기 해갖고 겨우 살려냈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가루나 화생방 가스나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백신 같은 걸 안 맞아야 돼. 왜냐면 백신이 혈관에 있는 찌꺼기 같은 걸 청소하면서 그런 혈전 가루를 분해해갖고 떨거지 시켜갖고 큰 거 작은 거 이런 게 분해 팍 해갖고 녹여가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 내 생각이야. 그래서 혈전가루가 생겨갖고 피를 막 들어가고 심장벽도 이제 한 마리가 가려서 덩어리가 막 치고 가니까 이상하게 찢어진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백신하고 이 가스에서 혈관에 이상한 거 그런 덩어리 혈전 덩어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백신을 맞으면 안 돼. 내가 그 생각을 한다고. 지금에서 이렇게 말이 잘 나와서 그렇지 그걸 자꾸 돌려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죽어간 몸이라서 그런가 봐. 피가 잘 안 통하니까 기억도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항상 기록을 남기려고 찍고 뭐하고 녹음도 하고 그러는 내용이야.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기억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나가더라고. 내가 느꼈어요. 그걸 녹음한 걸 틀어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네. 내가 이상하다. 그 자각을 하는 거야. 말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말이 조심하는 게 아닌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는구나. 뭔가 있구나. 왜 그럴까? 그러면서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볼 적에 그 화생방에 대해서 해서 그 작용장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가는 그 증세나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읽은 적이 옛날에 한번 있어갖고 그 기억을 또 써먹는 거지.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책이 안 들어와. 글자가 안 들어와 머릿속으로. 그냥 읽고 있는 거야 그냥. 읽을 때까지 그냥 책을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 옛날에 눈이 좋았는데 지금은 안 보여. 그러게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좋았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느껴보는 거라고. 야, 그리고 북한에서 온 간첩들이 건장해. 멀쩡해.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건장하고 의젓하고 그래 보이더라. 하고 있어봐. 뭐 이상한 거 느낄 수가 있겠어? 난 내가 더 이상해. 대한민국에서 더 일어나는 일들 많이 있는데 내가 다 말을 못하면서 있는 이유 그런 내용도 있어. 야, 비단 아씨한테 가서 10만 원이란다. 정계를 잘 보는지 몰라도 그 사람도 수원시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지하철도 한번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지 몰라도 축구를 많이 한 것 같다. 대한민국 부디 빠른 시간에 정신 차려서 국민 생명 안전 모두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나도 일해야 밥 먹고 산다. 다쳐서 뭐해서 몸도 안 좋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냐.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요. 어쨌든 2025년도 12월 3일 날 모두가 잘 얘기해서 부정선거 없이 뭐 그런 거 부정선거 타도하면서 깨끗하게 국민과 함께 믿음으로써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바이바이. 야, 모두가 불행 중 다행이냐? 아니야. 모두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죽어간 사람이 있어요. 한둘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입막금, 이틀막이 존재한다. 그놈의 이틀막들은 언제 없어지나 그게 궁금해. 바이바이. 언젠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 인간의 생명을 주에 여기는 국가가 언제 나올지 느껴보자고. 그동안 살려줘서 고맙다 하고 있어요. 저놈의 새끼를 죽일까 말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놈도 지금도 있어. 이렇게 떨고 다니는 놈도. 그때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고 다니는 놈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야. 수원씨. 바이바이. 대한민국 저녁에 깔렸다.